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대 중반 여성으로 달콤하고 진한 깨소금 냄새를 풍기며 신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신혼생활을 자랑하려고 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곳에서 제가 겪은 어이없고 분노에 가득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는 힌트를 주자면 시자로 시작해서 니자로 끝나는 인물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짐작이 가시나요? 더 많은 힌트를 주고 싶지만 이야기에 대한 기대가 낮아질 수 있으니 더 이상의 힌트는 살펴보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시선으로 사로잡혔습니다. 시집 안 간다고 노래 부르던 게 오히려 제가 먼저 시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좋아. 이게 어때서요? 아주 입을 다물 수가 없더라고요. 요새 얼굴이 활짝 웃기 시작했어요. 당연한 거죠. 당연히 좋아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아유, 그럴 줄 알았어요.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얼굴이 평하다는 소리를 자주 듣고더요. 너도 부러워하면 곧 결혼해야 해. 남들이 우리 얘기를 듣고 웃을 거야. 하이야, 3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게 지향이 친구들 중에서 제일 빠른 거면 우리도 어설프겠다. 좋겠다.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절대 결혼 안 하고 살 인물일리로 불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그런 것이었죠. 중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에게 입이 닳도록 말을 했거든요. 나는 결혼 안 한다. 그래도 우리 엄마가 할머니와 고모 때문에 힘들게 지내시는 걸 계속 지켜보며 잘해온 것 같아요. 물론 아빠는 아버지의 역할을 열심히 하신 것 같지만 엄마는 항상 엄마의 시어머니와 신부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셨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엄마의 만성위장병이 악화되어서요. 할머니가 얼마나 엄마를 힘들게 했는지 짐작해볼 정도였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영향 때문에 저는 항상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좋은 남자를 만나고 좋은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 결혼을 시도할 수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 집은 미니와 함께하는 복덩이인데 미니와 나, 그리고 우리 유난이가 결혼 준비하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머니, 그게 무슨 짓이야? 다 오빠가 일을 잘해서 그런 거겠죠? 아이고, 당연히 미니 덕이지. 미니를 만나면서 우리 유이도 마음이 안정돼서 집중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누가 뭐라 해도 미니는 나와 우리 유이를 위해 복덩이야. 좋은 예비 시어머니랑 좋은 생각을 되게 해주고. 예비 남편까지 남들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파까지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제 결혼 준비는 다르었어요. 그저 행복했고 일만 생겼죠. 그 중에 하나가 예비 신랑의 승진이었어요. 예비 신랑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부장으로 승진했죠. 당연히 가족도 좋아해 주셨어요. 형님이 불이유이가 아이로 승진했지만 고 얼마나 애가 밝아졌어요. 이래서 집에 사람들을 잘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좋아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예비 신랑이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며 예비 신랑 아비나 다른 친척 어른들 앞에서도 쟤를 칭찬했다는 사실을 모르셨죠. 예비 신랑도 자신의 승진이 기뻐하면서 저에게 고마워했어요. 취업도 하고 너랑 만나면서 이렇게 부장까지 이르게 되어서 정말 고마워. 내가 결혼해서 내게 잘할 거야? 아들이 좀 서운해하더라. 엄마가 너를 칭찬하는 거에 대해서. 맞아. 나도 우리 아들이 엄마에게도 고마워한다고 말해야 하는 건가? 엄마가 똑똑한 머리를 갖게 해준 건 맞지? 엄마가 좀 서운해하네. 그래. 오빠야. 어머니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 제일 고마운 일이라고 봐. 맞아. 서운하다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예비 시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히 엄마한테 가장 먼저 고마워한다고 말하는 게 맞겠지? 예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신이 예비 며느리 칭찬을 하는 이유가 암묵적으로 저한테 잘 지내보자고 어필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는 거군요. 알겠어. 그러면 예비 신랑도 자기 눈치를 살려서 엄마에게도 고마워한다고 말해야겠네요. 그 사람은 그런 눈치를 몰랐어요. 그래서 나서서 말을 꺼낸 거예요. 그 순간이었죠. 저는 무언가를 잘못 본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무슨 잘못을 한 거냐고요? 갑자기 왜 그래요? 어디 아파? 어머, 왜 그러니? 어디 아픈 거예요? 밥을 잘 먹다가 갑자기 왜 그래요? 아니라고요.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저렇게 둘러대다만 사실 저는 예비 신랑에게 어머니한테도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할 때 순간적으로 노려보시던 예비 시어머니의 시선을 느끼고 왜 그만두었는지요. 당연히 내가 뭘 잘못 본 거겠지 하며 생각했어요. 아는 예비 시어머니는 한없이 다정하고 친절한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면 예비 시어머니는 신혼집을 구해주지 못해서요. 정말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따로 찾아오셔서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하셨던 분이셨어요.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가문에 유난을 일으킨 아이 한 명이 있더라도 부모로서 그 정도 뒷바라지를 못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요? 우리 가문의 사돈들에게도 정말 죄송하다. 민희도 미안하고 어머니께서 왜 우시는지 울고 계시는 걸 보십시오. 일단 눈물 닦아주십시오. 아휴, 제가 한심스럽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민희야,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겠지만 너의 손에 묻은 물을 방으로 안 흘리게 할 테니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전에 잠재적 시어머니는 약간 과격하게 행동하셨던 것 같습니다. 찾아와서 그러신 말씀들로는 원래 예비시댁이 신혼집을 준비해주기로 약속했었지만 어쩌다 보니 상황이 어려워져서 신혼집을 구하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줄 것 같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나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돈을 떠나서 너희 결혼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우리도 좀 당황스럽기는 하네요. 잠금은 어떻게 치러야 하나 말이에요. 아이고, 이거 참 그러게나 말이에요. 돈이야 만들면 되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말이죠. 일단 너희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자식들. 결혼하는데 정도도 못할까? 저희 엄마 아빠 말씀처럼 갑작스럽게 전해들은 시댁의 경제 불황 소식은 그저 막막함을 안겨주기만 했어요. 결국에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도움을 주셔서 신혼집을 지킬 수야 했었죠. 그것 때문에 예비 신랑이 저희 부모님과 함께 저한테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래서 말인데 민희가 예단을 하지 않았다면 좋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결혼 전부터 이렇게 장인과 장모님께 큰 도움을 받았는데 민희가 예단까지 해오게 한다는 것에 너무 죄송한 마음밖에 안 들어요. 그건 아닌데 유나야, 내가 너희 신혼집을 도와준 건 우리 민희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제 유나나 너도 나의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내 자식들이 빚내서 신혼생활하고 그것도 아니면 월세를 내면서 신혼생활하는 걸 원치 않아. 너희 장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단은 원래대로 할 거야. 다만 어찌 되었든 예단에 들어갈 돈도 너희 집에서 들어간 거니 우리가 보태기로 한 금액 빼고 민희한테 3천만 원을 돈으로 하자. 그게 낫겠어. 우리들이 결혼하는 거니까? 아빠와 엄마가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받은 만큼 더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예전에 얘기한 대로 예단을 3천만 원만 해 가기로 했었어요. 아무래도 우리 집에서는 말 못한 지출이 많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 이후로 예비 시어머니는 저한테 그저 한없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만큼 예비 시어머니에게 살갑게 대해주기로 했어요. 좋은 옷이 보이면 우리 친정 엄마에게 드릴 옷 한 벌과 예비 시어머니에게 드릴 옷 한 벌 이런 식으로 살뜰하게 챙겼어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 이미 이런 애정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비난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잘못 본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잘게 그렇게도 그것을 정확히 본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된 것이죠. 민희, 너 잠시 시간 내줄래? 나랑 차 한 잔 마실래? 내가 내게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는데. 안 그래도 나는 너희 사무실 근처에 있으니까 점심시간에 잠시 나가서 나랑 커피 한 잔 마시자.
예비 신랑의 승진 소식을 듣자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시어머니는 나를 따로 부르셔서 아무런 예고 없이 회사 앞에 나타나셨어요.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날 점심시간에 정말로 예비 시어머니와 티타임을 가지기로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 알 수 없었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어요. 제가 들을 일은 전혀 몰랐거든요.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자리에 앉으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기다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마치 대본처럼 외워 빠르게 말이 나오는 배우처럼 보였죠. 지난번에는 우리 유한이가 앞에 있어서 얘기를 못했지만 너무 좁은 3천만 원으로 결혼식을 치룰 생각은 없.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당시 나의 앞에 있던 예비 시어머니는 뭐랄까요? 도끼가 가득 찬 여왕 거미 같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당황한 건 당황한 거고 짚을 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니 저는 제 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제 이야기를 듣고는 곧장 콧방귀를 픽하고 뛰더군요. 아이고, 이건 미니야.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같니? 우리 유이가 부장 달았냐? 솔직히 이야기해서 서울에 코딱지만한 아파트 한 채, 그거 우리 유난히 앞으로 부장 연봉 받으면 금세 갚을 수 있는 돈이야. 오히려 유난히 입장에서도 손해고 내 입장에서도 손해지. 아예 안 그러니 예비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을 간추려보자면 이거였어요. 자기 아들이 부장으로 승진을 했으니 이제는 결혼식에서 나의 아들이 더 손해를 보는 입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참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집을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할 때는 언제쯤인지 그런 태도를 보이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며 여간 실망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한 것처럼 그대로 저도 콧방귀를 한 번 거하게 끼워주고 당차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게 윤난 씨를 두고서 장사하자 하시는 거예요? 뭐, 장사 아이미,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장사라고. 어머, 이해 어머, 아니라요? 어머니, 장사하시는 게 아니시라면 오늘 이렇게 저를 불러내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애초에 저희 부모님이 유난 씨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마련해주고 싶어 했겠지요. 오라고 하셨습니다. 야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야말로 꽤나 당황한 듯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말을 하다가 중간중간 냉수도 찾았죠. 제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든 말든 저는 이미 제 말을 시작했기에 멈출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어머니, 저가 어머님보다 한참 적은 나이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실례인 걸 알지만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생각을 너무 짧게 하신 건 아닌가 싶어요. 저 그래도 어머니 생각해서 오늘 더는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유난 씨한테 이야기 안 할 거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여기서 그만하세요. 저가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아주 야물하게 딱지고 똑똑 부러지게 이야기하고 일어나서 나왔어요. 뒤돌아서 나가는 저를 보면 헛웃음을 지는 것 같은 예비 시어머니의 소리가 귀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생생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비 신랑이 바른 성품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막말하며 그 결혼을 끊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비 신랑은 누구든 봐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희 신랑이 되어줄 사람이 건강하고 다행입니다. 너희 시아버지 닮았어, 야야. 그래도 천만에요. 어떻게 좋은 유전자만 받았다. 너희 시어머니가 되실 것 같아 그런 유전자를 닮았다면 나는 당장 결혼을 막을 거야?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태도가 변할까? 내가 그때 화내고 싸운 거 절대 후회 안 해. 솔직히 말해서 연세가 적으신 분도 아니고 나는 코딱지만한 신혼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 코딱지만한 신혼집을 왜 못 해주는 거야? 미안하다고 했니? 차라리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말 걸 할 말을 다 해놓고 갑자기 자기 아들이 승진했다는 이유로 내게 그러다니 나는 정말 어리둥절해했어.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카페에 있던 일을 제가 제 부모님께 말하지 못한 부분이고 너무 속상해서 친한 친구를 붙잡고 이야기했는데요. 제
친구들은 몇몇은 이미 우리 예비 시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예비 아버지가 횟집을 운영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친구들과 자주 거기를 방문했어요.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예비 신랑은 운이 좋게도 예비 시아버지를 닮아서 정말 멋진 분이시었죠. 예비 시어머니를 닮았다면 나는 결혼도 생각하지 않고 헤어졌을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최악의 사람이었지만 그러한 말을 나한테 하다니.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인지 예비 시어머니는 카페 사건도 있고 그 다음날 제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말하는 목적은 하나였어요. 우리 윤희 내 아들은 능력 좋은 아들이야. 그러니 내가 예단 1억을 당연히 해야 한다. 우리 아들이 부장이 됐는데 손해볼면서 결혼하면 안 되지. 안 그러니 예단 1억. 그게 예비 시어머니의 목적이었죠. 그러면서 마치 협박을 하듯이 제게 결혼 한 달 앞두고 파혼하려 합니다. 그 메시지를 보는데 여자 나이만 먹었지? 속빈 강정이 그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와 동시에 제대로 매운맛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절대 가만히 안 있어. 내가 미천이 이런 내용 받고 그냥 결혼하면 그날로부터 예비 시어머니 나 잡아먹으려고 들 거야. 당연하다. 이런 일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야. 조용히 지켜보면 너희 시어머니가 될 분이 정말 어이가 없다. 장사를 하려는 건가? 지금 문자를 보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장사하는 걸로 인정받게 하지 않아. 자기 아들이 부장으로 승진한 것만큼 중요한 일인 것 같이 굴면서 날 갑질하는 예비 시어머니 모습이 웃기네. 그래서 나는 복수 계획을 세웠어. 예비 신랑의 이모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그 연락이 마치 올 때 좋은 시기에 복수의 씨앗이 되어 주었거든. 그 복수의 씨앗은 새싹을 피우게 됐어. 결혼이 얼마 안 남았다 해도 윤난 씨가 승진한 거니 축하 파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와주셔서 좋겠다고 자리를 준비해둔 거야? 아이고, 이 집은 정말 며느리 하나를 잘 받아들였어요. 어째서 이렇게 속이 깊은지 모르겠네요. 내 자식도 아주 잘 해낼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미니가 얼마나 역량이 좋은지 몰라요. 유난히 그 녀석이 장가가는 것을 잘 처리하죠. 예민이 준비하는데 많이 수고했어요. 아닙니다. 아버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예비 신랑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파티를 열었어요. 예비 시댁 식구들을 모아두고서요. 그리고 나는 그 파티에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뜻밖의 선물을 주기로 결심했어요. 복수를 위해서 말이죠. 그걸 전혀 몰랐던 예비 시어머니는 그날도 한창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욕심만 챙기느라 바쁘더라고요. 우리 미니는 이런 파티도 세련되게 준비하고 너도 집이 어쩌면 하는데 이렇게 훌륭한 것만 선택하다니요. 우리 미니가 예단이 센스 있게 잘 준비할 것 같아서 기대돼. 아니에요. 여보, 엄마, 여기서 갑자기 예단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우리가 미니와 예단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 그만해. 손님들도 있는데 여기서 즉흥적으로 그런 얘기는 왜 꺼내는 거야? 야, 너가 이런 말을 해서 인사나 어르신들이 민망해할 수도 있어. 예비 시어머니가 직접 예단을 더 해오라는 식으로 언급했는데 그 말을 듣고 예비 신랑은 표정이 일그러져서 자기 엄마에게 전해줬어. 그러다 예비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예비 신랑의 손을 꾹 잡아주면서 괜찮다고 이야기했어.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를 봐서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어머니, 제가 안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준비한 선물을 드릴 거예요. 잠시만요. 그것 봐, 미니가 알아서 준비한다 했잖아. 너는 왜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냐? 예비 시어머니는 진작부터 그럴 것이라고. 왜 사람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냐는 등 궁시렁거리더라고요. 그런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지 못한 예비 시아버지가 호통을 치자 그때야 조용해졌네. 저는 긴장되는 마음을 심호흡으로 가라앉히고 거실의 빈벽에 빈 프로젝트 화면을 쏘아 두고서 온 식구들이 그 화면을 볼 수 있게 해두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이 틀리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했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이거 어디서 구했어? 유난히 아버지,
이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야? 응, 당신 대체 어디서 뭐라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 여편 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아직도 그래? 당신 그 몹을 버릇 어째 잠잠하다 했다. 잠잠하다 했다고 제가 빈 프로젝트를 쏘아 올린 그 영상에는 다름 아닌 예비 시어머니가 많은 동네 아주머니들을 모아놓고 다단계 강의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면이었죠. 그냥 평범한 우유를 가지고서 이게 무슨 젊어지는 성분이 들어있는 우유라느니 그러면서 언니들 내 말 잘 들어봐에 내가 우리 언니들한테 이 우유 제조하는 사업장 여기에 투자 기회를 주겠다. 이거요. 왜냐고. 아유같이 늙어가는 처지같이 돈 벌면 좋잖아. 나 장미자. 이렇게 의리 있는 여자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걸치고 있는 거 이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1,000만 원은 넘어 언니들도 이거 할 수 있다. 이거야말 또 어찌나 잘하던지 약절이 까라였어요. 다단계 강의를 하던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은 한 지역에서 아닌 여러 지역에서 강의를 하는 모습으로 영상이 남겨져 있었죠. 그걸 본 시댁 식구들은 기겁을 했어요. 아이고, 형님, 괜찮아요. 유나나, 너희 아버지 얼른 물 좀 가져다 드려라. 너희 아버지 기절하시겠어요? 응,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아주 저렴편애 때문에 제명에 못 살아 의훈해소가 워낙에 보수적이고 바른 일만 추구하시는 예비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거의 기절하기 직전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잔뜩 화가 난 모습으로 성큼성큼 걸어와 그에게 뺨을 날렸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이모님, 괜찮으세요? 제가 아닌 시 이모님의 뺨을 말이에요. 거세에 당신 동생의 뺨을 갈긴 예비. 시어머니는 눈에 불을 켜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말했어요.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것처럼 말이에요. 내가 미니 쟤한테 이 영상을 준 거지? 너는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간섭해?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 언니야, 나이까지 그 어린 것을 고칠 수 없으면 그게 병이야. 알아. 그렇게 언니 때문에 형부랑 특히 마음고생하게 했다면 언니도 이제는 그만해야지. 맞았어요. 시이모님이 제게 그 영상을 보내주셨죠. 예비 시어머니가 가 다단계 사기를 치려고 돌아다니는데 당신께서 아무리 말려도 말을 잘 안 듣는다며 제게 도와달라고 하셨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인지 창피하다 무릅쓰고 조카와 며느리 될 아이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지 유난이지. 부장 승진하는데 언니가 막말로 한 일이야. 뭐가 있냐고 뭐가 있다고 아닐까? 승진한 것을 걸고 넘어지면서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내미도 같이 투자했다고 유난히 이름까지 팔아먹는 언니 자식한테 창피하지 않아 미안해하냐고. 얘야, 너 처량한 놈아. 내 자식이야. 내 자식 이름 어디서 거론돼.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오지랖이. 예비 시어머니는 하다하다 당신 아들까지 팔아먹고 다녔어요. 당신 아들을 가지고 장사를 한 게 제게만 그치지 않았던 거죠. 여러 사람에게 투자금을 받아내기 위해 당신 아들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으면 예비 시어머니한테도 피해가 갈 거라며. 예비 시 이모님이 저에게 이 영상을 보여준 것이었죠. 저는 좋은 타이밍에 그걸 이용할 기회를 만들었고 또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예비 시어머니와의 인연을 끊고 싶었어요. 별별 일을 다 겪었는데 그런 사람한테 시어머니를 부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저의 어머니가 간절했던 것인지 그건 제 눈앞에서 현실이 되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절하기 직전까지 갔었던 예비 시아버님께서는 겨우 정신을 차리시고 그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한테 이혼을 구하셨어요. 친척들도 다 있는 자리에서 말이에요.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말이야. 내가 당신 때문에 까먹은 재산이 대한민국 절반은 될 거야 하다. 그렇게 돈을 가지고 장난질하다 아들내미 신혼집 해질 통까지 까먹은 여편네. 그래도 애들은 말하고 내가 어떻게든 살려고 했는데 아이, 당신은 아니야? 이혼해야 해, 여보.
내가 유난히 신혼집 할 돈을 일부러 까먹은 거야? 아니잖아. 나도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야. 나도 내 아들을 좀 더 큰 집에 가면 처가에서 기사가 과하게 할 테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투자했던 거지. 웃긴 소리를 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그 돈을 왜 투자했는지 모를 줄 알아요. 당신은 젊은 시절부터 툭하면 가족을 위해서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그랬다. 우리 유난이를 위해서 그랬다는 핑계로 집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시아버지의 말에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돈은 저한테로 튀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쟤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다가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눈에서 아주 그냥 불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내가 너를 우리 유난이와 결혼하게 만들 것 같아. 식구들 사이를 갈라놓는 며느리 하이고 절대 내 집에 못 들어올 거야. 내가 우리 유난이와 함께 들어올 수 없어. 결혼을 못하게 된다면 그 나이에 어디 가서 부장이나 자리하는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싹튼 머리를 한 거야. 예비 시어머니는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상황 파악 못하고 제 정신을 못 차린 것처럼 나를 협박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고 예비 시어머니의 생각이 너무나 하찮아서 말이에요.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하하하 웃으며 까발렸어요. 내가 무서울까봐 그런가 봐을거 부르지 뭐. 아이고, 누가 나를 데려갈지. 나이 30 넘은 여자를. 누가 아이. 너 우리 아들이야. 내가 아니면 영원히 독신으로 살다가야 노인으로 세상 떠나야 해. 알아. 그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쪽이 그럴 거야. 뭐 그쪽 너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거야? 다 해서 그래요? 이미 뭐 예비 시어머니 계셨는데 바라보는 게 나 자신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제 나이 언급하더니 너 같은 사람이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냐는 말을 하던데 날 바라보지 않고 대답하고 있어요. 저도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가 제가 하던 대로 막무가내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한마디씩 할 때마다 예비 시어머니는 화를 냈어요. 그리고 결국 해고당할 거라고 했어요. 내 아들이 회사의 대표인데 결혼을 막아서 엎어지면 어떻게 다를까? 후회하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고 피해는 당신 아들에게 갈 거야라며 말했어요. 내가 뭐 하는 건데 왜 그러니? 그대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그가 대표이며 당신은 알고 계셨어요. 이러다가 끝내 대통령이 될 것 같네요.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뭐 마음이 바뀔 것 같아? 나는 이 결혼 결사 반대야. 앞서 들으신 것처럼 사실 저는 예비 신랑이 일하는 회사의 대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그랬고요. 예비 신랑은 저희 회사로 오기 전에 대기업에 다녔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4번, 그것도 유흥주점에서 이뤄지는 잦은 회식 문화와 그 안에서의 경쟁 구도에 지쳐 그 회사를 퇴사하고 말았어요. 저는 예비 신랑이 갖고 있는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제안을 했어요.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같이 일해보자고 말이에요. 당시에 저희 회사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초창기 단계였기 때문에 신랑에게 이야기를 했었죠. 당장 당신이 이전에 일하던 회사처럼 많은 급여를 챙겨줄 수는 없지만 1년 안에 기존 연봉의 2배 이상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예비 신랑과 함께 동업자이자 연인으로 함께 일해왔어요. 이런 이유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예비 신랑은 성장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엄마는 저 어릴 때부터 돈 문제를 많이 일으켰었어요. 아버지는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번 우리 신혼집 문제도 아마 엄마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걸 너에게 이야기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예비 신랑은 예비 시어머니가 돈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고 말했고 자기도 더 이상은 지친 상태라고 말했어요. 그런 자기 엄마의 특성을 알아서 인지 가뜩이나 돈에 환장하는 사람한테 당신 며느리가 될 사람이 회사 대표라고 하면 분명히 저한테 들러붙으려 할 것이니 이야기하지 말라는 그 말도 덧붙였었는데 그렇게 솔직히 이야기하는 예비 남편의 모습이 저한테는 또 다른 장점으로 보였어요.
솔직히 이야기하고 나와 함께 그것을 지켜나가려는 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비 신랑에 대한 믿음도 더해졌고, 무엇보다도 결혼을 진행한 이유는 결혼과 동시에 우리 두 사람이 해외에서 지낼 계획이었어요. 괜찮아. 그래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만약에 우리가 계속 한국에 살아야 했다면 나 아마 오빠의 말을 듣고 많이 고민했을 거야.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는 결혼하고 2달 뒤에 신혼집으로 이사할 계획이었습니다. 세 놓고서 베트남에 나가기로 결정했던 거였죠. 그래서 괜찮아요. 회사의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일이 잘 풀려서 베트남 쪽에서 뷰티 시장을 잡고 신혼생활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때의 시어머니께서 신혼집 관련 돈 문제를 나에게 맡길 때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작은 집을 신혼집으로 선택하고 우리 친정의 도움을 받아 구했죠. 해외에 나가면 결혼 후에 예비 시댁을 자주 방문할 일이 없겠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돈을 확신하는 사람이라 해도 결혼을 진행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으로 인해 마침내 낭떠러지 속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었죠. 이 이야기가 마치 회사 대표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실망스러웠어요. 너무 많은 일을 겪었지만 증거가 있다면 증거라도 내놓으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판단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실망한 표정일지도 모르죠. 상황을 되짚어보면 저는 회사 대표라는 것을 예비 시어머니에게 믿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명함을 건네드리게 됐어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저희 회사에 전화를 걸어 대표의 이름이 맞는지 확인하더라고 해요. 확인이 된 후에는 예비 시어머니의 시선이 변한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경험은 참 무서웠는데 아마 예비 시어머니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제가 회사를 속여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만 회사를 이끄는 며느리를 놓칠 순 없고 내면적인 갈등 속에서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너가 정말 회사 대표를 맡고 있는 거면 괜찮다는 거겠죠? 요즘에는 대표라고 해도 회사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봐야 한다고 말하는구나. 기다려봐. 응, 내가 이 핸드폰으로 회사 수익을 검색해 보려니까 진짜 지겹다. 지겨워. 뭐가 지겨워 이놈아? 하여간 이놈어 저거, 지엄마, 아기를 아주 개떡 그어야지. 미희야, 이거 어유 회사 맞냐? 아유, 그만 뚱해 있고 이것 좀 제대로 해줘 봐봐. 그리고 예비 신랑은 그럼에도 자기 손익을 따지려 들었어. 예비 시어머니한테 진절머리가 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예비 시어머니를 예비 신랑이 막아섰어. 정확히는 내 앞을 막아서 예비 시어머니가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주었어요. 진짜 지겹다. 정말로 지겨워. 아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 있는 돈 다 거덜내다가 이제는 내 앞길마저 망치고 싶어. 얘야, 너 정말. 이럴 거면 너의 식구들이 있는 앞에서 엄마에게 모욕을 주려는 거야? 말하지 마. 어째서 그 얘기를 또 꺼내는 거지. 내가 너를 키운 게 이런 것 때문인가? 왜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해봐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집에서 노름판을 버릴 생각은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너를 키운 게 바로 거실에 갖다 놓고 몇 권의 만화책을 던져준 게 다야? 그래도 내가 너한테 이 나이까지 엄마라고 부르는 건 내가 여전히 너한테 엄마라고 불러도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야. 부르는 게 그것뿐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소린데. 알아. 예비 신랑은 속사포처럼 말을 던지더라. 하던 일을 했던 예비 시아버지는 집에서 몇 달에 한 번씩 들었다. 예비 시 어머니는 당신 남편인 예비 시 아버지가 바다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벌어온 돈으로 아들을 키우며 생활비를 주겠다고 했는데 노름에 돈을 써버렸네. 그 한 내용을 다음과 같은 한국어 문법 구조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비 신랑은 자신의 엄마가 노름을 하는 동안 항상 방에서 라면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시아버지는 눈에 핏발이 서 있는 것처럼 예비 시어머니를 노려보았고 예비 신랑은 예비 시어머니에게 이 혼인을 종결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많은 친척들이 있었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비 신랑이 하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너무 마음 아파서 그 사람은 터질 것 같은 눈물을 참으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아버지, 아빠한테는 미운 마음 하나도 없어요. 아빠도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자 한 명 때문에 나 미희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저런 여자, 그때 너가 애미에게 그런 여자라고 말한 거 알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런 여자라니. 너를 10달 돈베이에 포였어. 알아. 분기만 하면 자야 돼. 끝이니까. 나에게 더 이상 이야기하지도 말고 민희에게 접근하지도 마. 결혼식에도 오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 오기만 해봐. 내가 그날 어디까지 미치는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예비 신랑은 나를 데리고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제게 약속을 했어. 죽는 그날까지 예비 시어머니와 만나지 않고 나에게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게 하겠으니 제발 파인 나는 말은 하지 말아 달라고 말이야. 만약에 내게 지금 한 말이 지켜지지 않아서 너에게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때는 두 말 안 하고 너랑 헤어지고 회사에서도 나갈 거야. 나 정말 그렇게 할 거야? 혼내줄게. 신고도 할 때 해. 나도 하고 싶을 때 너랑 같이 있기만 하면 다른 것을 바라지 않아요. 눈물이 그러므로 저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살짝 붉은 눈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이야기하죠. 제가 봤던 그 사람의 눈을 통해 알아낸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게 진심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믿기로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고난과 역경 끝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 여자 정말 찾아오지 않았어. 아이쿠, 차라리 고생해서 자식을 내더라도 자신이 잘못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무슨 대담이지만 정부가 날카롭거나 부정하지 않아서 다행이죠. 그러나 상처를 받은 마음이 많기 때문에 곤경에 처한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같아. 그래서 엄마와 고모님이 앉아주신다고 했어. 고모님은 조금 있으면 오실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그냥 모른 척 해줘. 알겠지? 결국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의 결혼식에 오지 못했어요. 우리 엄마 말대로 배 아파서 자식 낳아놓고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결혼식에서 혼주석에 앉아보지도 못한 거였죠.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 부모님은 숨을 돌릴 틈이 없었어요. 몇 달 있으면 해외로 이사를 나가야 해서 그곳에 대한 거처를 알아보고 한국에 있는 집을 팔아줄지 아니면 매매를 해서 그 돈으로 베트남에 더 좋은 거처를 마련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 와중에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의 이혼을 진행하시겠다고 하셨죠. 너희들의 결혼도 끝났겠다. 이제는 그 여자랑 정리하려고 한다고 했다. 결혼식 때 내가 이혼한다고 말했으면 너희들이 마음이 편했을까 아닐까? 나도 어떻게 다시 한번 이해하려고 했는데 다 늙었어도 너희 엄마가 하는 꼴은 이해가 안 돼. 미안하다. 미안할 게 어디 있겠어요. 아빠의 인생이 더 중요한 거지? 나는 아버지가 선택하는 걸 존중해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마음대로 하세요. 시부모님의 이혼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몹쓸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역시나 말도 안 되는 몹쓸 소리를 하는 건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는 너무나 당당하고 뻔뻔했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나는 당신으로부터 위로받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막말로 쳐다봤어요.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당신이 나한테 위자료를 줘야겠지? 나는 당신이 나한테 이혼을 제안한 순간부터 심장이 덜렁거렸어요. 아이고, 심장이 덜컹덜컹 내려앉아 입이 벌어졌어요. 거짓말이 쉽게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엄마가 자식 결혼을 어떻게 끝내야 할지, 잘 되고 싶은 건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위자료에 대해 말했어요. 이혼 과정 중에 시어머니는 자신이 완벽한 피해자이고 가정을 유지하고 싶었으며 엄마 역할을 하고 싶었던 사실만을 주장했어요. 일방적으로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재산 분할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요구했어요.
실제로 위자료를 주는 것이 해시코드, 게트 해시코드함. 시어머니 쪽 아니실 겁니까? 시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결혼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묻는 고 있다는 건 없이 오로지 돈, 그놈의 돈만 외치는 시어머니를 보니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아버지께 불편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원하는 결정 사항만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는 허세를 부리는 시어머니를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추천해 드릴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 저와 남편 그리고 변호사는 아버지가 이혼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가족 모두 마음을 다해 일할 것입니다. 응원해 주신 아버지의 이혼은 시아버지의 승리로 끝났어요. 시어머니는 그 나이에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결말을 맞이했죠. 시부모님의 이혼 후 시이모님이 제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나야 잘 지내지? 내가 그때 영상을 보냈던 거, 그게 다른 뜻이 있었다기보다는 유한이한테 내가 뭐로서 해준 게 없어서 그거라도 꼭 해주고 싶었어. 이제는 다 해결됐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 둘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 언니는 내가 데리고 살면서 인간 만들어서 살아볼 테니까 너희는 일절 걱정하지 말고 너의 인생 잘 살아내. 이모님이 제게는 생명의 은인 같으신 분이세요. 저희도 잘 살 테니까 이모님도 건강하시고요. 제가 이모님께 이런 말 드리는 게 예에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 없겠지만 이모님도 우리 시어머니가 버거우시는 때가 오시면 시어머니랑 연락 끊고 사세요. 이모님도 나중에 발목 잡히셔서 곤란해주시면 안 되시오. 나도 그럴 생각은 있어? 아무튼 족하면은 나도 이제는 연락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마라. 시이모님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내내 울먹이셨어요. 조카인 제 남편한테 늘 마음에 죄를 갖고 계셨다면 말이에요. 당신 언니라는 여자가 어릴 적부터 조카인 저희 남편에게 해온 못된 짓을 봐왔기에 그 죄를 어떻게든 갚고 싶어서 한 것이라며 꼭 잘 살아달라고. 그리고 이모가 정말 많이 미안했다고 그 말을 전해달라며 그 말을 마지막으로 연락을 끊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될 부부는 없다. 그렇게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여자는 자신의 죄를 타며 쫓겼고 그 결과 여동생의 집에 들러 살게 되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속담이 있죠. 제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그분이 정확히 그런 종교를 체험하게 된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지켜보며 우리 부부는 하나의 약속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게 된다면 아이에게 10분의 사랑을 쏟아내어 좋은 부모로서 키우기로 결심한 것이죠. 어릴 때 시어머니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던 남편은 아이를 낳게 된다면 반드시 많은 사랑을 보내야 한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저 또한 그런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우리도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소식을 알려드릴 때는 우리 아이와 함께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